안녕하세요. 말년 목사입니다. 오늘 참 월요일인데 날씨가 아주 화창하고요. 어제보다는 날씨가 풀렸습니다. 그래서 좋게 하루를 시작하게 됐는데 지금 국회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어떤 결과가 이를지는 좀 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서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거는 혁명이라고 하는 허울 좋은 명제하에 일어났던 대참사를 알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혁명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혁명이라는 명제하에 많은 사람들이 참 참혹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경우가 여러 나라에서 있었습니다. 중국이나 또 캄보디아, 지금의 베트남, 전에는 월맹과 월남, 그러니까 북쪽을 월맹이라고 하고 남쪽을 월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통합이 돼가지고 베트남이 됐는데 북쪽은 월맹, 공산주의를 사회주의를 따르는 그러한 국가였죠. 월남은 자유민주주의를 따르는 그런 그 체제였습니다. 그래서 월남 전쟁 하면은 우리 한국군이 가서 그 전쟁에 참여했던 그런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데서도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서 이 반대파의 사람들을 아주 무자비하게 죽였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것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요. 별로 좋은 모습들은 아니지만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지만은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참사가 일어났던 일들 경험했지만은 그런데 바로 이런 중국이라든가 캄보디아라든가 이런 또 이 베트남 같은 그런 나라는 참으로 그 사회주의 정부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그 정적들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별로 그렇게 그 이유 없는 별로 그렇게 잘못한 일이 없는 그러한 인민들 그 국민들까지 그 한쪽에 치우쳐 있었다는 그런 데서 살았다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느냐? 저는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사회주의, 전체주의, 공산주의 이런 말이 별로 그렇게 거부감 없이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자유롭게 잘 살다 보니까 이런 것들 사상적인 것, 이데올로기적인 것 이런 거 별로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열심히 일해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그런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요 그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늘 기도하면서 세상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분별하며 살기를 원하는 목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세상의 흐름을 보면서 때로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저 자신을 느끼며 살고 있어요. 이렇게 별로 이상하지 않는 단어로 이렇게 다가오고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참으로 개탄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요, 북한, 괴뢰 집단, 공산당, 빨갱이 이런 말만 들어도요, 치를 떨어져. 반공이
우선하던 시대였지 않습니까? 공산주의를 반대한다. 이 반공입니다. 그래서 뭐 검찰에서는 공안이라든가 중앙정보부 예전에 그런 데서는 간첩을 잡는 그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먼저 중국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의 대문화혁명이 무엇인가를 떠오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뭐 제가 그 얘기를 하려면은 뭐 한두 시간 갖고도 다 말할 수 없죠. 근데 탁 떠오르는 게 있어요. 중국의 대문화혁명 하면은 이 모택동, 아주 못돼 먹은 뭐 그런 식으로 예전에 그랬어요. 모택동 하면은 못된 놈. 자, 그런데 그가 혁명을 이루면서 그 홍위병이라는 젊은 청년들, 어린아이들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수많은 청년들이 홍위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오쩌둥이라고 하죠. 모택동 사상을 찬양하고 기존의 낡은 문화를 없앨 것을 주장하면서 그들은 시위에 나섭니다. 이들은 수도 베이징에 모여 대규모 집회를 열고 그 세력을 과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그 유교 사상이 바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교 사상. 누구나 중국 하면은 유교죠. 공자, 맹자. 그리고 또 불교 사찰. 그래서 유교 사상 또 불교 사찰들을 무슨 전통 문화는 잘못된 것이다. 이러한 유적, 그들은 그러한 건물들을 막 파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 문화적인 혁명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수십만 명의 지식인과 예술인들이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자로 몰려가지고 처형을 당하는 아주 극심한 사회 혼란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화 대혁명은 1966년부터 그 모택동이 사망하는 1976년까지 계속이 된 것이죠. 그 기록을 보면은요, 참 경악을 금치 못할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모택동이 그 자신의 생각과 다른 당내에 있는 고위 권력자들을 제거하려고 그 당 외부에 급진적인 사고를 갖게 해서 그 학생들을 통해서 이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그리고 청년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쉽게 영향을 받았고 또 조종하기가 쉽다는 이유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혈기가 있어가지고 잘못된 것하고는 싸우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들,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무엇보다 그들은 아주 능동적인 역할을 그들은 열망을 했죠. 이 저항을 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다라는 이 모택동의 말에서 이 당위성을 찾은 거예요. 그런 홍위병이 그 참 잔악한 행위를 행했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홍위병은 먼저 학교에서 교사와 관리자들을 막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들의 머리에 불을 질렀고, 머리에다가 불을 질러요. 자, 또 잉크를 마시게 하거나 또 바보처럼 생긴 모자를 막 씌워가지고 막 조롱을 했다는 거예요. 폭행과 고문, 그리고 나서는 쓰러져 있으면은 그냥 죽거나 말거나 방치를 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홍위병의 표적이 된 교사들은 그러한 아주 그 매질 이런 것들에 참 어쩔 수 없이 배설물을 삼켰다고 그래요. 그리고 서로의 따귀를 때리는. 그 전에 저희들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 것도 있잖아요. 딱 잘못한 애들 앞에 세워놓고 교사가 서로 한 대씩 때리라는 거예요. 때리면은 또 때리고, 좀 때리면은 때리고, 상대가 좀 아프게 때리면 더 세게 때리고, 나를 더 세게 때려, 에이, 탁또 때리고. 이런 것이 그 홍위병들한테 영향을 받은 건가? 이 홍위병 이것들이 그 교사들을 이렇게 모르죠. 교사들이 또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는지 모르지만은 막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보통 인민들도 공공연한 박해를 받았고 아이들이 거꾸로 매달려 채찍질을 당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뭐 8살짜리 한 소녀는 할머니와 함께 생매장을 당하고 그런데 복수를 우려해서 아예 그냥 일가족을 이렇게 몰살해버리는 그런 일들을 자행을 했다는 겁니다. 이 홍위병들이. 과거의 유물도 다 파괴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노인은 여인은 그 할머니는 또 매춘부로도 이렇게 하고 거리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행상은 자본주의로 비난을 받았고 사원과 교회 그리고 골동품 상점 역사적 기념물 문화재 등 눈에 띄는 모든 옛날 것들을 다 파괴를 했다는 것이에요. 이발사 사진사 또 책을 판매하는 행상 이게 바로 부르주아 계급에 봉사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청산의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 높은 하이힐 있잖아요. 그런 것을 그들은 그런 취급을 했어요. 화려한 헤어스타일, 뭐 짧은 치마, 청바지, 뭐 예전에 우리 군부 독재 시절에도 이런 일들이 좀 있긴 있었잖아요. 여자들이 죄송합니다. 이 무릎 위로 뭐 몇 센치 허벅지가 많이 나오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르다 재고 머리도 재가지고 자르고 말이에요. 이런 일들 과거 저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50 시대를 지냈는데 그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을 해야 돼요. 뭐 경제만 부흥시킨다고 해서 그게 잘하는 겁니까? 아니죠. 이 사회가 혼란스럽게 만든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 그래서 언젠가 뭐 삼천교육대라는 말도 있었잖아요. 그 장군이 말이에요. 그런 말 편안하게 쓰면 안 되죠. 거기에 그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서 얼마나 혹독한 거기서 죽어나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데 그게 공공연하게 이야기가 있었지만 비밀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홍위병들이 그런 짓거리를 했다는 것이죠. 꽃가게라든가 이 화훼 농업마저 부르자의 낙이를 찍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요. 우스꽝스러운 게 타락한 부르주아의 상징이다. 그런 이유로 고양이들을 대량 학살을 했다는 거예요. 부유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고양이를 좋아하고 또 이렇게 귀여워해주고 또 강아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아지 기록은 없네요. 보니까는 참 무소불위의 폭력 사건 웃으며 얘기했지만은요 이런 일들이 중국에서 벌어졌고 그러한 것이 중국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뭐 중국이 무슨 뭐 경제가 세계 2위니 뭐 군사력이 뭐 그래서 패권 다툼을 하고 미국과 대결하고 하는 거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를 침략한 나라가 제일 많은 데가 중국이잖아요. 그래서 이 중국이 1949년에서 1965년 그래서 중국이 공산화된 후부터 그 문화 대혁명을 통한 학살된 사람들 사망자가 2,600만 명. 지금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대학살을 당한 겁니다. 또 한 나라 베트남이죠. 이 중국을 꼭 닮은 혁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베트남에 대해서는 나중에 언제 더 자세하게 한번 다루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이 월맹, 북쪽의 그 사회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었던 월맹이 월남을 통일하고 중국과 비슷한 과정을 거쳤는데 바로 인적 청산을 시행한 것입니다. 인적 청산. 사람을 갖다가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이 월맹은 이 월남에서 미국이 철수하자마자 공격을 합니다. 침공을 해요. 그래서 그 월남에 있었던 미군이 철수하는 것.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요. 이 주한 미군이 철수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막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것이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월맹은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월남을 침공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 파리 평화협정을 깨버린 겁니다. 1965년 3월 10일에 파리협정이 맺어졌는데 그것을 깨버리고 월남에 침공을 하고 그런데요. 거기도 무서운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함락 직후에 36시간 동안 26만 명 월남인이 사살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엔에서 제재가 내려가는으로 인해서 정말 엄청난 대학살은 모면하게 됐다. 그겁니다. 그리고 나서 월맹은 그 월남인들 다 자유를 박탈해버리고 말았어요. 정치, 경제, 종교적 자유를 박탈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화폐개혁으로 이 월남돈을 아주 휴지 조각으로 만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경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다 휴지 조각으로 변해버린다고 상상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그 후에 사회주의 정부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 시작이 됐는데 수많은 사람을 강제로 수용소에 가뒀습니다. 이 월맹에서. 베트남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 수용소에는요, 그 전쟁을 하기 전에 자기네 체제를 도왔던 이 월남의 인사들이나 그러한 사람들, 자신들에게 협조했던 사람들까지도 수용소에 보내서 무슨 교육이라는 명분으로다가 가두어두고 거기서 괴롭혔죠. 그러면서 대학살이 이루어진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그런 인민들을 노예화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참혹한 참상이 아닐 수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나라 대한민국이 북한에 의해서 점령당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각도 하기 싫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무엇으로 장담할 수 있습니까?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은 무사 태평 안일주의에 빠져 있다가 한순간에 경험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한미동맹이 아직도 튼튼하기 때문에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미군 철수하라고 그래서 만약에 그래 우리 한번 철수하겠다 하고 그들이 떠나보십시오. 예, 참 지금의 현실로 봤을 때 정치, 외교, 국방 등 이런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이런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문정인이라고 하는 외교 특보, 이 미치광이 같은 이 사람은 참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군 철수를 운운하고 뭐 중국의 해구산을 쓰는 게 더 낫지 않겠냐. 뭐 그걸 갖다가 뭐 저 중국 관료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참으로 경악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참 중요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문정인의 그 해구산 그 막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중국은 해구산을 하는데 북한이 허락하면은 해구산을 씌워주겠다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막말 속에. 보세요. 따지고 보면은요, 중국이 북한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결국에 가서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북한의 핵우산을 쓰자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어느 전문가가 얘기하더라고요. 야, 무섭지 않습니까? 결국은 북한의 꼭두각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이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그래서 공수처법이라든가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 통과가 된다면 참 문희상 씨 국회의장이 아주 대먹지 못했어요. 어떻게 우리나라는요 이렇게 불행한 나라인지 몰라요. 대통령도 그렇죠. 또 이런 국회의장 꼭대기에 앉아 있다는 사람들 그런 복이 없는 나라 민족인 것 같아요. 지금 저는 또 오늘 국회에서 벌어질 일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긴장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이 좋아요 하는 그것을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